두 사람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김 선생님과 이 선생님입니다. 둘 다 65입니다. 은퇴한 지도 같은 해입니다. 연금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침 풍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김 선생님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공원이 보입니다. 산책을 나갈 준비를 합니다. 마음이 평온합니다. 반면 이 선생님은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이번 달도 100만 원이 넘습니다. 연금의 절반이 고정비로 나갑니다. 수리해야 할 곳도 많습니다. 보일러가 또 고장났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조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바로 집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집 하나가 노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이 어떤 사람에게는 안식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짐이 됩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낼지 불안한 노후를 보낼지 집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먼저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은퇴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였습니다. 큰 집은 필요 없었습니다. 20평대 작은 집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너무 작지 않냐고, 답답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관리하기 쉬운 집이 필요했습니다. 청소도 간단하고 관리비도 적게 나오는 곳 말입니다. 무엇보다 병원이 가까운 곳을 찾으셨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는 단지였습니다. 마트도 바로 앞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집 앞이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박 여사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청소를 했습니다. 작은 집이라 30분이면 끝났습니다. 관리비는 1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난방비도 적게 나왔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없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병원 가기도 편했습니다. 정기검진 날이면 걸어서 갔습니다. 산책 삼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쉬웠습니다. 마트가 가까워서 조금씩 자주 샀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문화센터도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박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긴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몸도 마음도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집이 좋았지만 이제는 작은 집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노후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정 선생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정 선생님은 큰 아파트에 사십니다. 40평이 넘는 집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산 집입니다. 이제는 부부만 살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팔려고 내놓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큰 평수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 선생님은 매일 고민합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매달 30만 원이 넘습니다. 겨울 난방비는 100만 원을 넘깁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이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청소하는 것도 힘듭니다. 넓은 집을 혼자 청소하려니 하루가 걸립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픕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이 낡아서 고장이 잦았습니다. 배관에서 물이 샜습니다. 수리비가 몇백만 원 나갔습니다. 벽지도 다시 해야 했습니다. 보일러도 교체해야 했습니다. 수리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그건 종이 위의 숫자였습니다. 팔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 때문에 노후가 불안하다고, 이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지만 팔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집이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1층 아파트에 사십니다. 젊었을 때는 1층을 싫어했습니다. 습하고 어둡고 도둑이 들까봐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이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은 후였습니다. 고층에서 1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응이 안 됐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산책하기가 편했습니다. 신발 신고 나가면 바로 공원이었습니다. 매일 여러 번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화분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했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겨도 빨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도 문제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락 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1층이 노년에는 최고라고, 편하고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집이 노후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 할머니는 15층에 사십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납니다. 그럴 때마다 계단을 내려가야 합니다. 15층을 걸어 내려가는 것은 고통입니다. 올라올 땐 더 힘듭니다.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쉬어야 합니다. 병원 가기도 부담스럽습니다.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외출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만 있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건강도 나빠집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전망이 좋아서 고층을 선택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족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집이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이 노후를 편하게 만들까요? 첫째는 관리가 쉬운 집입니다. 크기가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크면 청소하기 힘듭니다. 관리비도 많이 나갑니다. 20평에서 30평 정도가 적당합니다. 부부가 살기에 충분하고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신축이면 좋지만 구축이라도 잘 관리되는 곳이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장이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수리비가 나가면 부담됩니다. 단열이 잘 되어야 합니다. 난방비 걱정 없어야 합니다. 둘째는 접근성이 좋은 집입니다. 병원이 가까워야 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차를 타더라도 10분 이내면 좋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마트도 바로 앞이어야 합니다. 장보기가 편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멀리 들고 가는 것은 힘듭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이 가까우면 좋습니다. 지하철은 계단이 있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버스가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지여야 합니다. 언덕이나 경사가 있으면 힘듭니다. 특히 겨울에 미끄러워서 위험합니다. 셋째는 안전한 집입니다. 층수가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높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3층에서 5층 정도가 좋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계단으로 오르락 내릴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경비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누군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CCTV도 중요합니다.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에 손잡이가 있으면 좋습니다. 문턱이 없으면 더 좋습니다.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질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넷째는 공동체가 있는 집입니다.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좋습니다. 말이 통하는 이웃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단지 안에 모일 곳이 있으면 좋습니다. 정자나 벤치가 있어서 이웃과 대화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복지관이 가까우면 더 좋습니다. 다섯째는 경제적 부담이 적은 집입니다. 관리비가 적당해야 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부담되면 노후가 불안합니다. 수선 충당금이 충분해야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곤란합니다. 재산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감당 가능한 집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집이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까요? 너무 큰 집입니다. 관리하기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팔고 싶어도 수요가 없어서 팔기 어렵습니다. 너무 높은 층입니다.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외출하기 힘듭니다. 고립될 수 있습니다. 외곽 지역입니다. 병원이 멀고 마트도 멀면 불편합니다. 차가 없으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나이 들어 운전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낡은 집입니다. 계속 수리비가 나갑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관리가 안 되는 단지입니다. 환경이 나빠지고 집값도 떨어집니다. 이미 이런 집에 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더 힘들어집니다. 빨리 결정할수록 좋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집값이 아깝다고 버티면 안 됩니다. 편안한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십시오. 차액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십시오. 관리 쉬운 곳으로 가십시오.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가십시오. 집이 자산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집을 새로 구하실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투자 가치보다 삶의 질을 보십시오. 집값이 오를지보다 살기 편한지를 따지십시오.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하십시오. 그때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인지 생각하십시오. 몸이 불편해졌을 때를 대비하십시오. 지팡이를 짚고 다녀도 괜찮을지, 휠체어를 타게 되어도 생활할 수 있을지 고려하십시오. 혼자 남았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배우자를 먼저 보내면 혼자 살게 됩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을 환경인지 따져보십시오. 집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편안한 노후를 만들 수도 있고 불안한 노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십시오.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편안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